자, 이번 시간에는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장비를 구입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사야 되는가, 장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라인더 제품들 중에서 각각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쩌 회사의 슈퍼졸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얄쌍한 모델로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국내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매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로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만큼은. 성능은 그만큼 제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살짝 한 단계만 돌려주면 작동이 되고요. 다시 역방향으로 한 단계 돌려주면 꺼지는 방식이고요. 그라인더 작동을 시켜주고 포타필터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고 그라인딩을 할 텐데, 먼저 포타필터 바스켓 안쪽이 절반 정도가 시야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장착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라인딩을 해보면 레버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켓 보면 절반 정도 담긴 상태에서 굉장히 좌측으로 원두 가루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죠. 그리고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커피가루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타필터를 들어서 좌측으로 눌러줘야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또 방지하면서 손실 없이 원두 가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주변으로 굉장히 커피 찌꺼기들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이런 현상,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도징을 했는데, 이 메쩌 그라인더의 경우는 요 네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레버에 대주시고 당겨 주셔야 돼요. 요 작업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손가락을 걸쳐서 당길 수 있는 그런 그라인더보다는 조금은 불편해 보여요. 지금은 손가락을 걸쳐서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라인더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지만 일정 기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레버가 굉장히 뻑뻑해져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안쪽에 구리스 부분들이 굳었다든지 혹은 이물질이 많이 끼든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과 1년, 2년 정도만 사용하시다 보면 이 레버가 굉장히 뻑뻑해질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 손으로 당길 수 있다? 예, 없다. 따라서 그때는 내 손가락을 이용해서 당겨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드럽죠?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써보신 분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챔버 안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여다보시면 지금처럼 그라인딩을 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안쪽을 보시면 원두 가루가 큐빅처럼 뭉치는 현상이 좀 있어요. 메쩌 회사의 모든 제품에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죠. 근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시일이 조금 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 토출구에 아무것도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 토출구 부분에 약 9칸 정도로 분배해주는 그런 메쉬망이 최근에는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뭉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메쉬망을 장착한 이유는 타 제품에 비해서 토출구가 굉장히 작아요. 작다 보니 조금 더 원두 날림이 좀 심하거나 혹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메쉬망을 장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메쉬망 때문에 원활하게 원두가 나오는 것을 조금 더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상황에는 다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이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뭉침 현상과 정전기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스타가 평상시에 이 챔버 안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청소하는 방식이 불편한지 편한지 직접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불편합니다. 무엇이 불편하냐? 손을 챔버 안에 깊숙이 넣어서 풀러줘야 되는데 이 풀르는 길이도 너무 길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풀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불편합니다. 분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이 분배기를 풀려면 이 모든 나사 부분을 다 돌려야지만 풀려요.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못 푼다고 보셔야죠.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풀어 보시는데, 저는 못 풉니다. 불편합니다. 바리스타가 풀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는 굉장히 간편한 편인데, 저 하단부까지 분리해서 청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착을 해볼게요. 네, 장착은 조금 다소 불편해요. 네, 왜 불편하다고요? 너무 깊어요. 손이 잘 안 들어가요. 손이 작은 여성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손이 조금이라도 큰 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는 기기가 너무 길어요. 너무 많이 조여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엔지니어들은 혹은 이 디자인 하신 분들께서는 최소한 바리스타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도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풀었던 나사도 조여지고, 네, 이렇게 챔버 통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이쪽에 방지해주는 커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곳이 왜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띄었습니다.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분쇄도는 가늘어지고요, 좌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분쇄도는 커집니다. 이 그라인더의 경우에는 아주 미세 부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상부 디스크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요, 하단 본체에는 화살표 방식의 지침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분쇄도, 한 눈금과 한 눈금 사이를 또 여러 개로 나눠서 아주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돌려보지만 굉장히 간편해 보이지만, 초급자, 중급자 분들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력이 상급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모델을 사용하셔도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을 보아하니 초급자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호포를 분리하는 방법은 빈 게이트를 눌러 주시고요, 들어 올려 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 호포의 경우는 하단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테이블에다 그냥 놨다가는 탁 쓰러져서 안에 있는 원두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넉박스에다가 넣어 주시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라면 최소한 그라인더 날 부분 청소해주는 행위를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될 텐데, 누구나가 다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의 경우
아주 간편한지 어려운지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반시계 방향으로 풀르면 오히려 잠기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풀리죠. 1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지금처럼 한 손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분리가 됐고요. 네. 상부 날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상부 날에 스프링을 제거해 주시고요. 진공 청소기로 보시다시피 그라인더 날 주변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따라서 원두 갈려있는 양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원두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왕 뚜껑 연 거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청소기를 돌려서 바리스타가 날 주변 청소해 주는 것을 간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날 교체도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날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유튜버들이 많이 영상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식용 윤활제 구리스를 날에 발라주고 다시 장착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부를 살짝 손으로 눌러주시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장착이 됩니다. 요게 장착이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은 다소 힘이 들 수 있겠지만 몇 번 해보시면 간편하니 좋습니다. 다 잠궈진 상태에서 60도에서 약 90도 정도 퍼준 상태에서 분쇄도를 조절하신다고 하시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날 부분 청소하는 방식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간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 그라인더의 경우는 처음에 새 거일 때는 디자인도 이쁘고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겠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세 가지 불편한 점을 겪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하시다 보면 이 레버가 굉장히 뻑뻑해진다는 거. 이것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부 어셈블리를 다 분리를 하셔서 싹 다 분해하고 윤활제를 다시 발라주고 해야 될 텐데 바리스타가 직접 하기에는 일단 못한다고 보여지고요. 해소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부 기사들은 그냥 못한다고 통째로 교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이고요. 환절기나 숙성이 오래된 원두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달리 뭉침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큐빅처럼 뭉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커피 추출 시 채널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또한 숙성이 되지 않은 갑볶음 원두를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정전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신 다음에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것. 여기까지 맷저 슈퍼졸리 모델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